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농브랜드입니다. 오늘은 아직은 서투른 것이 많은 초보 엄마들을 위한 육아와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어쩌다 엄마는 되었지만 이라는 책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육아는 당연히 부부 공동의 일이기 때문에 예비 아빠분들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예비 아빠로서 책을 읽으며 감명받았던 챕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네요. 라온아시아 출판사에서 출간하고 김민숙 작가님의 작품인 어쩌다 엄마는 되었지만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엄마는 되었지만 프롤로그 어쩌다 엄마는 되었지만 꼭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나는 82년생 워킹맘이다.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법 공부 잘하는 우등생으로 자랐다. 하지만 학원이나 가해 같은 사교육을 받아본 일은 없다. 내가 고등학생 때 IMF로 집안이 거의 망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부모의 지원으로 고액 과외를 받거나 유명 학원에 등록해 명문대학에 가는 친구도 많았는데 나는 그런 것은 꿈도 못 꿨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었다. 그나마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며 장래를 준비했다. 독립자금과 결혼자금도 모았다. 회사에서 제법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을 때쯤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다. 그렇게 워킹맘이 되었다. 워킹맘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시댁이나 친정에서 아이를 봐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믿고 맡길 곳이 없었고 야근이 비일비재했다.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최악의 조건이었다. 그나마 친언니가 도와주어 회사에 다닐 수 있었지만 몸과 마음이 힘든 날이 계속되었다. 자신의 아이도 돌봐야 하는 언니에게 폐를 끼치는 상황이 자꾸만 늘어갔다. 결국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로 했다. 언니에게 조금이라도 덜 미안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어린이집 상담을 받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집 주위를 샅샅이 다녀보니 내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그렇게 까탈스러운 사람이 아닌데도 말이다.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어린이집의 환경이 굉장히 허술했다. 초보 엄마인 내 눈에도 교실, 급식, 위생 등의 상태가 안 좋아 보였고 더구나 돌도 안 된 내 아이를 닭장 같은 교실에 보내고 싶지 않았다. 대안이 없는 현실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어린이집을 해야겠다.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라고 결심하고 그날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독학으로 유아교육학 학위를 땄고 보육교사 자격까지 갖추었다. 물론 아이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았다. 시간이 부족했고 체력도 달렸다. 회사로 오가는 지하철 안에서 아이가 밤잠 자는 동안 식탁에서 공부했다. 그런데 오랜만에 하는 공부는 너무 재미있었다. 아이를 키우며 유아교육학을 공부하니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다. 공부한 이론을 아이에게 적용하다 보니 말투와 눈빛이 점점 달라졌다. 그즈음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경단녀가 되었다. 워킹맘이 갑자기 경단녀가 되면 우울해지거나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데 나는 그렇지는 않았다. 아이를 데리고 육아 강의를 들으러 다니며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이와의 시간이 즐겁고 새로워서 치열하게 회사 생활을 보낼 때는 알지 못했던 신세계를 만나서 마냥 신났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했기 때문이다. 막상 경험해보니 어린이집 교사 생활은 내 적성에 딱 맞았다. 평소 사교성이 뛰어난 데다 엄마로서의 꼼꼼함으로 금세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는 인기 교사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어린이집 원장이 되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이끌었을까? 답답한 상황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나는 내가 엄마라서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나는 지난 10년 동안 아이 셋을 낳고 키우며 어린이집을 운영했고 어느덧 육아와 교육의 전문가가 되었다. 엄마들이 편한 마음으로 대화 나누는 멘토가 되었다. 나 또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엄마들이 어떤 일로 힘들고 고될지 안다. 어디 가서 마음 편히 말할 수 없는 엄마들의 상황도 잘 안다. 나는 항상 원장실 문을 열어놓고 자주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어떤 엄마는 독박 육아가 힘들어서 눈물을 보이고, 어떤 엄마는 아이를 맡아주는 시어른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어떤 엄마는 이혼해서 한 부모로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며, 어떤 엄마는 워킹맘으로 시간에 쫓기며 열심히 사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생활고로 심신이 지쳐 있었다. 나는 힘들어하는 엄마들과 함께 울어주고 격려해 주었다. 엄마들의 얼굴에서 어쩐지 홀가분한 미소를 발견할 때면 나 또한 힘이 났다. 내게 찾아온 엄마들은 모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했다. 항상 내게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나요?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다. 엄마 역할이 힘들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좋은 엄마가 되려는 모성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이 안타까운 마음이 내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다. 나는 정식 작가도 아니고 글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지만 고민하는 엄마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크다. 좋은 엄마가 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1장과 2장에서는 왜 엄마 전략가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자신만의 엄마 전략을 생각해 해볼 수 있도록 했다. 3장과 4장에서는 아이 출산부터 육아, 교육, 아이와의 관계 설정, 아이의 미래 설계까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솔루션을 제공했다.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노하우도 제시했다. 5장과 6장에서는 가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경영할지를 요즘 현실에 맞춰 생각해보고 나만의 살림법과 재테크 비법도 담았다. 사회에서는 잘 나가는 전문직 여성이지만 육아에는 짤짤맨 엄마, 주위에 넘쳐나는 정보로 육아와 교육에 갈팡질팡하는 엄마, 그럭저럭 엄마 역할을 잘한다는 말은 듣지만 자신의 행복은 잃어버린 엄마, 워킹맘으로 바쁜 생활 속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엄마, 전업맘으로 가정을 잘 돌보고 있지만 자신의 성장도 이루고 싶은 엄마 등 지금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세상의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엄마가 자신만의 전략을 찾아 좋은 엄마가 되기를 응원하며 옆에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모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바로 모성애가 샘솟지는 않는다. 나도 처음에는 엄마가 되면 당연히 모성애가 충만해 떼쓰는 아이도 온화하게 대처하며 어떤 상황이든 아이를 사랑하고 무조건 예뻐할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달랐다. 첫째를 낳고 끊임없이 배고파하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전몸살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이유 없이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힘든 일임을 실감했다. 모성애가 부족한 엄마라고 자책한 적도 많았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엄마가 저는 모성애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나쁜 엄마인가 봐요. 라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모성애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황은 다양했다. 자연분만을 하는 것이 무서워서 제왕절개를 한 엄마. 아이를 낳고 모유 수유가 힘들어서 분유를 먹이는 엄마.
이유식을 직접 만들기가 어려워서 배달 이유식을 먹이는 엄마. 아이를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 엄마. 워킹맘 생활로 아이에게 못해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엄마 등 상황은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었는데 육아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좌절과 고통을 경험했는데 그 원인을 모성애가 없기 때문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심한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사회는 엄마라면 당연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성애로 가득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아이를 키우는 긴 시간 동안 여성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운다. 여성이라면 전부 모성애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는 선입견은 엄마들을 죄인으로 내몬다. 아이 육아에 왜 엄마만 죄책감을 가질까? 나는 항상 의문이 들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이 신체적 차이는 인정한다. 임신과 출산은 여자만 할 수 있고 모유 수유도 여성만 할 수 있다 보니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의 모성애를 부성애와 비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모성애는 엄마들이 자라온 환경, 가족 관계, 아이를 키우는 환경 등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지 모든 엄마의 모성애가 똑같지 않다. 마찬가지로 아빠들의 부성애 역시 아이를 낳지 않아서 없는 것이 아니다. 부성애는 육아 경험을 통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내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에는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가 꽤 많아서 그들을 위한 아빠데이라는 행사도 진행했다. 육아에 동참하고 싶지만 잘 모르는 아빠들에게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과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자는 것이 행사 취지였다. 행사에 참여한 많은 아빠가 엄마 없이 아이와 함께 몸으로 말로 소통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생각보다 많은 아빠가 아이들과 놀아주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엄마들은 남편이 자신의 도움 없이 그렇게 아이와 잘 놀아줄 줄 몰랐다며 놀랐다. 행사에 참여한 이후 남편이 달라졌다며 후일담을 들려주기도 했다. 요즘에는 아빠들의 육아휴식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아이를 낳고 일하는 엄마들도 예전보다 많아졌다. 엄마에게만 모성애를 강요하지 말고 이제는 부부 육아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때다. 육아는 엄마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다. 모성애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노력과 경험으로 학습되고 축적된다.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아이에 대한 정서적인 준비, 육아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쌓이면서 커지는 것이다. 엄마가 처음이라 서투른 것은 당연하다. 엄마로의 스킬이 부족하다고 아이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모유 대신 분유를 먹인다고, 먹을 것을 손수 만들지 않았다고, 아이 키우는 것을 힘들어 한다고 나는 육아를 못하니 나쁜 엄마다 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 모성애는 엄마의 감정이 편안한 상태에서 나온다. 아이를 잘 키웠다, 똑똑하게 가르쳤다 등 수많은 성공 신화에 집착하다 보면 엄마로서의 기준이 점점 올라가서 누구라도 버거울 수밖에 없다. 스스로 모성애가 부족하다고 의심스럽다면 더더욱 자신에게 버거운 육아를 흉내내려 하면 안 된다.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모성애가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엄마라면 모든 순간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여야 한다는 굴레에서 벗어나자. 아이를 키우는 경험을 통해 엄마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친다. 육아 능력에 대해 엄마 스스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먼저다. 맘 슬럼프. 엄마도 위로가 필요하다. 엄마가 되면서 나는 엄청난 양의 육아 노동을 했다.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쪽잠을 자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기본이 되었고, 아기띠는 패션의 일부가 될 정도로 수시로 아이를 안은 채로 살림까지 했다. 아이가 셋이 되면서부터는 막내 아이를 안고
양손에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손을 잡아야 겨우 외출할 수 있었다. 뒤돌아서면 어질러진 집안을 하루에도 몇 번씩 정리하며 웃는 얼굴로 아이들과 놀아주었다. 아이들을 더 잘 먹이기 위해 서투른 요리도 했고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기 위한 씨름은 하루에 3번을 해야 끝이 났다. 정신없이 바쁘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갔다. 그럼에도 내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은 엄마가 미안해 라는 말이었다. 갑자기 아이가 열이 올라서 아프면 우는 아이를 안고 그렇게 말했고, 남편이 회식하던 날 밤에 막내 아이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와서 혼자 구급차를 불러가면서도 수없이 그 말을 했다. 아이들이 커서 말을 알아듣게 되면서부터는 아이들에게 버럭 화를 내거나 짜증냈던 일을 두고 엄마가 미안해 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바람으로 오늘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속삭였다. 아이들을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음에도 나는 왜 미안하다는 말을 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이와 관련된 모든 것이 엄마인 내 탓 같아서 자꾸 자책하고 있었다. 육아하다 보면 아이의 성장과 행동 발달은 엄마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때로는 아이와 부딪히는 일도 생기고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나 하며 좌절하는 일도 생긴다. 게다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엄마는 직장에서의 업무 스트레스까지 감당해야 해서 포화 상태에 이르러 모두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다. 이러한 엄마로서의 고비를 맘 슬럼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몇 해 전 나는 심각한 맘 슬럼프를 겪었다. 어린이집 운영에 큰 고비가 와서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할 일이 산더미라서 한숨 돌릴 여유도 없었다. 그런데 불안하기까지 해서 엄마로서의 중심도 함께 무너져 버렸다. 그때 스스로한테 끊임없이 질문하며 의심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역할을 잘하고 있나? 내가 다른 아이들의 엄마 역할을 해도 되는 사람일까? 나는 교육자로서 제대로 하는 것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구심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매일 멍하니 있다가 한숨만 내쉬었다. 밥조차 먹을 기운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일상을 유지해야 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티내지 않고 평소처럼 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당시 7살이었던 첫째 아이가 엄마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아이는 자주 내 얼굴을 바라보며 확인하듯 물었다. 엄마 괜찮아요? 나는 애써 웃어 보이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걱정하는 아이 눈빛을 외면하고 싶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까지 점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시로 나를 확인하러 왔고 밤에는 안 하던 배변 실수까지 했다. 잠꼬대로 엄마를 찾으며 깨는 날도 많았다. 하루는 아이를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실은 엄마가 힘든 일이 있어. 채우가 엄마 마음을 알고 있었구나. 아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엄마가 예전처럼 너희를 잘 봐주지 못할 수도 있어. 채우가 엄마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면 좋겠다. 처음으로 엄마의 슬럼프를 마주한 첫째 아이도 나를 따라 울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는 지금도 충분해요. 내가 엄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아직 아기라고 생각한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생각해주니 감격스럽고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깊은 슬럼프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나를 건져준 것은 결국 아이였다. 엄마가 자랑스럽다는 한마디로 나는 정신을 번쩍 차렸다.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 순 없었기에 다시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했다. 맘 슬럼프를 겪으면서 나는 완벽한 엄마가 아닌데
그렇게 되려고 아등바등해서 힘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거기다가 내 일도 완벽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적인 압박도 받았다. 한동안 기운이 빠지고 마음도 힘든 날이 계속되었지만 우연히 아이와 나눈 대화는 내가 마음을 편히 놓는 계기가 되었다. 일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고 스스로 격려하며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에게 관대해지려고 노력했다. 완벽한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 하고 이따금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 완벽한 엄마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이해심 많은 엄마. 내끼 직접 맛있는 집밥을 만들어 아이의 건강을 신경 쓰는 엄마. 아이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언성을 높이지 않으면서 바르게 가르치는 엄마. 아이의 교육적인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엄마. 엄마들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완벽한 엄마의 모습이 있을 뿐이다. 육아는 마라톤과 같아서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로서 조금씩 성숙해 나가는 긴 호흡이 필요할 뿐이다. 책의 프롤로그와 함께 모성애, 그리고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겪을 수 있는 마음 슬럼프에 대한 내용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 책의 다른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어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의 농사 짓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책 읽어주는 남자 롱브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